인천공항의 번잡한 로비에서 지우는 마지막 탑승 게이트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다. 가슴이 터질 듯한 심장 박동이 귓가를 때렸고 제주행 비행기의 탑승 마감이 불과 몇 분 앞이었다. 비행기를 놓치면 모든 것이 무너질 터였다. 그런데 그 순간 노인 한 명이 비틀거리며 바닥에 무너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지훈의 발걸음은 본능적으로 멈췄다. 그는 주저없이 노인을 향해 몸을 던졌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팔로 그를 안아 올렸다.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노인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그 순간 공항 스피커에서 제주행 마지막 탑승 안내라는 소리가 흘러나왔고 지훈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지훈은 김지훈, 28살의 젊은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서울의 번화한 홍대 거리에서 작은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매일 밤늦게까지 작업에 몰두하는 삶을 살았다. 그는 공개적으로 게임을 밝힌 지 3년째 되는 해였다. 한국 사회에서 그건 여전히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 가족은 받아들였지만 친구들 사이에서도 가끔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직장에서는 은근한 시선이 따랐다. 하지만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번 제주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다. 그는 최근 만난 연인, 태민과의 첫 여행이었다. 태민은 제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30살의 청년으로 온라인 데이팅 앱에서 만난 인연이었다. 그들의 대화는 밤새 이어졌고 지훈은 태민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빠져들었다. 이번 주말에 제주로 와 내가 기다릴게. 태민의 메시지가 지훈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물거품이 됐다. 노인을 응급실로 데려간 지훈은 병원 로비에서 초조하게 앉아 있었다. 의사가 다행히 심각한 건 아니라고 했지만 노인은 피로로 인한 저혈당이었다. 젊은이, 고마워. 내 덕에 목숨을 건졌어. 노인이 병상에서 말했다. 그의 이름은 박영식, 72살. 서울의 한적한 강남 아파트에서 은둔 생활을 하는 노인이었다. 지훈은 미소 지으며 우연히 도운 거예요. 빨리 회복하세요. 오라고 답했다. 하지만 영식은 지훈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비행기 놓쳤지? 내가 보상할게. 내 카드로 다음 비행기 표를 끊어.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당신 건강이에요. 그 순간 영식의 눈에 호기심이 스쳤다. 이 젊은이는 왜 이렇게 순수할까? 한국 사회에서 특히 젊은이들은 이기적이라고들 했는데. 영식이 퇴원한 후 지훈은 공항으로 돌아와 다음 비행기를 예약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좌석이 매진이었다. 태민에게 전화하자 목소리가 실망으로 물들었다. 괜찮아, 지훈아. 다음에 다시 가자. 네가 안전한 게 제일이야. 지훈의 가슴이 아팠다. 그는 태민을 사랑했지만 이 관계는 아직 불안정했다. 태민의 과거 연인에 대한 이야기가 가끔 지훈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태민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동성애. 그건 서구의 병이야. 태민의 어머니가 말한 적이 있었다. 지훈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스스로를 의심했다. 내가 과연 태민에게 충분할까? 며칠 후 지훈의 스튜디오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우아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문을 두드렸다. 김지훈 씨. 박영식 씨께서 부탁하신 거예요. 이건 사과와 보상입니다. 남자는 두꺼운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제주 왕복 항공권과 호텔 쿠폰, 그리고 현금이 들어 있었다. 지훈은 놀라 물었다. 박영식 씨가 어떻게? 남자는 미소 지었다. 영식 회장님은 한국항공의 창업주이시죠.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영향력이 크세요. 지훈의 입이 딱 벌어졌다. 그 노인이 항공사 소유주. 공항에서 만난 그 평범한 할아버지가
그는 즉시 영식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냈다. 답신이 왔다. 고마워. 지훈아. 내 집에 와서 밥 먹자. 강남에 있어. 지훈은 망설였다. 낯선 노인 집에 가는 건 위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영식의 따뜻한 메시지가 마음을 움직였다. 그날 저녁, 지훈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향했다. 문을 연 영식은 활기찬 모습이었다. 어서 와. 내 아들 민석도 올 거야. 식탁에는 한식 상이 차려져 있었다. 불고기, 비빔밥, 김치찌개. 지호는 어색하게 앉았지만 영식의 유머러스한 이야기가 분위기를 풀었다. 내가 젊었을 때 비행기 타고 세계를 돌아다녔지.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스마트폰만 봐. 지호는 웃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민석이 들어왔다. 박민석, 29살. 영식의 외아들로 아버지의 회사에서 마케팅 팀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날카로운 이목구비와 차가운 눈빛을 가진 미남이었다. 하지만 지훈을 보자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아버지, 이분이 영식이 웃으며 소개했다. 공항에서 나 구해준 영웅이야. 지훈 씨, 민석의 시선이 지훈에게 고정됐다. 그 눈빛에 담긴 호기심과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스쳤다. 식사 중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민석은 지훈의 디자인 작업에 관심을 보였다. 홍대 스튜디오. 제가 가끔 거기서 영감 얻어요. 지훈은 민석의 미소를 보며 가슴이 뛰었다. 태민과는 다른, 더 강렬한 끌림이었다. 그날 밤, 지호는 집으로 돌아와 민석의 얼굴을 떠올렸다. 왜 이렇게 신경 쓰일까? 그는 태민에게 솔직히 말해야 할까? 하지만 태민과의 관계는 여전히 소중했다. 다음 날, 민석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아버지 덕에 좋은 사람 만났네요. 커피 한 잔 어때요? 지호는 망설이다 답했다. 좋아요. 내일 홍대에서 그 만남은 우연처럼 보였지만 운명의 실이 풀리기 시작했다. 민석과의 첫 데이트는 비가 내리는 홍대 거리에서 시작됐다. 우산을 함께 쓰며 카페로 들어간 그들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민석은 창밖비를 보며 말했다. 아버지가 당신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공항에서. 그게 당신 스타일인가 봐요. 사람 돕는 거. 지우는 웃었다. 본능이죠. 당신은요? 회사 생활 어때요? 민석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항공사 마케팅이요. 아버지 그림자 아래서 일하는 기분이에요. 게다가 그는 말을 멈췄다. 지호는 직감했다. 민석도 나와 같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개인적인 일 때문에 힘들어요. 가족이 이해해주지 않아요. 민석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날 대화는 깊어졌다. 민석은 아버지가 보수적이라고 털어놓았다. 아버지는 나를 후계자로 키우셨어요. 하지만 제가 게이인 걸 알면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지훈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민석도 게이였다. 그 사실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 놓았다. 저도 그래요. 공개했지만 여전히 외로워요. 태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관계가. 지훈은 태민 이야기를 꺼냈다. 민석은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사랑은 때론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오는 거죠. 그 말에 지훈의 가슴이 저렸다. 며칠 후, 지훈은 태민과 통화 중에 민석을 언급했다. 태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 할아버지 아들. 왜 만나? 나한테 숨기는 거야. 고해가 싹 텄다. 태민은 지훈의 영웅담을 들었지만 민석과의 만남을 질투했다. 너, 나 버릴 생각이야.
지호는 부정했지만 마음속에 균열이 생겼다. 민석과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다. 그들은 한강 공원에서 산책하고 인사동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석은 지훈의 디자인을 칭찬하며 당신 작품처럼 제3도 색깔을 더해주네요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갈등이 고조됐다. 영식이 지훈을 다시 초대했다. 이번엔 가족 모임이었다. 민석의 어머니, 이미 돌아가신 분이지만 영식은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다. 민석 어머니는 가족을 최우선으로 여기셨어. 동성애 같은 건 용납 못하셨을 거야. 그 말에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식사 후 민석은 지훈에게 사과했다. 아버지 모르세요? 제 정체를 지훈은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언젠가 말해야 해요? 진짜 사랑은 숨기면 안 돼요. 태민과의 관계는 악화됐다. 제주 여행을 미룬 탓에 태민은 지훈을 원망했다. 너, 그 할아버지 때문에 나버렸어. 전화가 끊겼다. 지훈은 혼란에 빠졌다. 민석에게 털어놓자. 민석은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난 당신 곁에 있을게요라고 했다. 그 밤, 두 사람은 한강 다리 아래에서 키스했다. 부드럽고 떨리는 입맞춤. 하지만 그 순간 영식이 우연히 목격했다. 영식의 충격은 컸다. 그는 민석을 불러 세웠다. 저놈이 뭐야? 내가. 왜? 민석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 아버지, 저는 게이예요. 지훈 씨를 사랑해요. 영식은 분노했다. 이 집안 망신이야. 당장 해쳐. 민석은 집을 나왔다. 지훈에게 달려가 울며 말했다. 아버지가 당신을 적대시할 거예요. 지훈은 민석을 안았다. 함께 이겨내요. 우리 사랑은 진짜니까. 갈등은 깊어졌다. 영식은 회사에서 민석을 압박했다. 내가 이렇게 나오면 후계자 자리를 빼앗아. 민석은 사표를 냈다. 지훈의 스튜디오는 위기에 처했다. 정식이 항공사 영향력으로 클라이언트를 빼앗으려 했다. 한국 사회의 시선도 무거웠다. 온라인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항공사 후계자가 개입. 스캔들. 지훈과 민석은 숨막히는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지훈은 민석에게 둘이는 프라이드 앤드 프레저디스처럼 편견을 뚫고 나아갈 거야 라고 말했다. 영식의 반발은 예상보다 거셌다. 그는 민석의 아파트에 찾아와 문을 두드렸다. 민석아, 아버지 잘못했어. 들어가자 민석은 문을 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늦었어요. 지훈 씨를 해치려 하신 분이. 영식은 무릎 꿇었다. 나도 젊었을 때 사랑을 숨겼어. 내 어머니 전에 한 남자가 있었어. 그 고백에 민석은 충격받았다. 영식의 비밀이 드러났다. 젊은 시절, 항공사 창업 전, 그는 동성 연인과 헤어진 아픔을 안고 살았다. 사회가 용납 안 해서 포기했지. 너까지 잃을 순 없어. 지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영식을 찾아갔다. 강남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회장님, 민석을 사랑해요. 당신의 과거처럼 우리도 숨기고 싶지 않아요. 영식은 눈물을 글썽였다. 네가 공항에서 나 구한 게 운명이었나 봐. 미안해. 지훈아, 화해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위기가 왔다. 태민이 돌아왔다. 지훈아, 다시 시작하자. 그 민석은 잊어 태민의 집착이 지훈을 괴롭혔다. 그는 스토커처럼 따라다녔다. 너 나 버린 대가 치러. 어느 밤 태민이 지훈의 스튜디오를 습격했다.
유리가 깨지고 작업물이 파괴됐다. 민석이 달려와 태민을 제지했다. 그만해. 지우는 내 사람이야. 싸움 끝에 경찰이 왔고 태민은 체포됐다. 지우는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내가 사람 아프게 해. 민석은 안아주며 아니야. 우리는 강해질 거야. 그 사건 후 두 사람은 함께 서울의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홍대의 작은 바에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 한국에서 우리는 여전히 싸우고 있어. 하지만 사랑이 우리 무기야. 한 활동가가 말했다. 지훈과 민석은 용기를 얻었다. 영식은 변화했다. 그는 회사 내 다각성 정책을 추진했다. 항공사는 모든 사랑을 실어 나른다. 라는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시작했다. 미디어는 그걸 보도했다. 보수적 재벌의 반전. 민석은 아버지와 화해하며 회사로 복귀했다. 지훈의 스튜디오는 회복됐다. 클라이언트가 돌아왔고 새로운 프로젝트가 쏟아졌다. 하지만 마지막 고조는 태민의 재등장이었다. 감옥에서 나온 태민은 복수심에 불타 지훈과 민석의 관계를 폭로하려 했다. 온라인 포털에 익명 글을 올렸다. 항공사 후계자 게이 스캔들, 소문이 퍼졌다. 사회적 압력이 두 사람을 짓눌렀다. 민석의 동료들이 수군거렸고 지훈의 가족조차 걱정했다. 조심해. 아들아, 어머니의 말에 지훈은 울었다. 최고조에서 민석과 지훈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영식이 함께 섰다. 내 아들은 자랑스러워. 그는 사랑을 선택했어. 우리 회사는 모든 사람의 사랑을 지지한다. 그 발표는 충격파를 일으켰다. 미디어는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한국 사회의 변화. 태민은 패배감을 느끼고 사라졌다. 지훈과 민석은 한강에서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에필로그 1년 후 제주 해변에서 지훈과 민석은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영식이 멀리서 미소 지었다. 비행기 놓친 게 최고의 행운이었어. 지훈이 속삭였다.